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엿가락처럼 늘리는 상속 증여재산 시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상속일이 사망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증여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상증법 우리가 60조 딱 1항에 의하면 법 60조 1항에 의하면은 이 날짜에 시가를 구해라 이거예요. 이 날짜에 시가를 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날, 증여한 날 그 당시의 시가가 얼마냐 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가에는 매매 가격이 있을 것이고 수용 가격이 있을 수 있고 공매 가격이 있을 것이고 감정 가격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보충적으로 가거라 이거예요. 보충적 공시지가로 가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게 없으면 그냥 보충적으로 가는 걸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자꾸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공권력 공직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 뭐가 배 아플 게 뭐가 있느냐. 배 아플 게 뭐가 있느냐. 법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이렇게 이제 시행령으로 들어가면은 장관이 만들어요. 장관이 만들어 가지고 평가 기관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상속은 전 6개월, 후 6개월, 6개월. 이 기간 내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자기들이 그냥 시가로 보겠다 이거예요. 아니 법은 분명히 상속일 증여일이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1항에가. 그런데 2항에 의하면은 그 시행령이 대통령령에 의한 시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를 이렇게 평가기관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증여일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후 3개월이었거든요. 전후 3개월이었는데 이거는 2018년에 또 이렇게 계속 이거는 전 6개월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평가 기간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이 평가 기간을 늘려가는데 여기에서 또 얼마나 또 늘려버리냐면은 2년까지 늘려버려요. 2년까지. 전 2년에 있는 이 사례가액에 매매가액, 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걸로 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거. 그거를 시가로 보겠다 이거예요. 아니 돌아가신 날은 이날인데 증여한 날은 이날인데 여기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시가를 잡아겠다 하는데 황당하죠. 황당하면은. 그런데 또 2018년에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여기가 이제 결정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평가기간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평가기간이에요. 평가기간인데 이 평가기간 내에 뭐를 이렇게 다 하기가 힘들으니까 이제 신고를 하면은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결정기간이라고 있어요. 조사 결정, 이 상속하고 증여세는 조사 결정 세목이잖아요. 국세청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 세액 얼마다고 확정을 해주는 기간인데 그 확정해 주는 기간을 상속의 경우에는 이 9개월, 증여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6개월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있는 이런 사례가액이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시가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엿가락처럼 늘리고 뒤로도 엿가락처럼 늘리고 이 상속일 증여일 이걸로만 딱 해야 되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쫙 늘리고 엿가락처럼 늘리잖아요. 늘렸다가 또 늘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늘리고 이것도 또 계속 늘려버리고 이게 무슨 심보냐? 놀부 심보라는 거예요. 보충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공시지가로 가면은 그건 내가 그 꼴 못 보겠다. 근데 법에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놨다 이거예요. 보충적 그 가격도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도 시가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분명코
상속일 증여일 당시의 시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그 가액을 시가로 하겠다. 대부분 이거 이제 꼬마 빌딩 그것이 이제 감정가액 아니에요. 감정가액으로 해버리겠다 이거예요. 감정가액으로 해버리겠다. 아니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가액도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점은 상속일하고 증여일이란 말이에요. 이 시점에 시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기간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 동안에 감정가액도 뭐 찾아내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더 늘려가지고 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가액도 찾아내겠다. 그러면 감정가액을 하게 되면 기준일을 이 시점으로 해가지고 소급해가지고 결국은 이때 내가 이렇게 뭐를 감정가액을 찾아낸다는 건 이렇게 소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소급 감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급 감정을 하면은 조금 가격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당연히 이게 가격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의 시점을 어떻게 됩니까? 늦춰버리면 되죠. 이렇게 늦춰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 산정 기준이라고 기준일이 이 평가 기준이라고 틀려요. 평가 기준이라고 틀려도 상관없는 걸로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한다. 감정 평가서를 작성한다 이거예요. 작성한 거를 이거를 시가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넓으심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가라는 거는 시세하고도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시세가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시가는 공시 가격도 시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매매라든지 뭐 이런 가격이 없으면은 시가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법의 규정을 이렇게 보면요. 아니, 법에는 분명히 상속일, 증여일 이 시점으로 판단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자꾸 늘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게 시가를 더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시가를 하겠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위원회라는 것이 참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다 이제 평가심의위원회라 해가지고 그런데 위원회가 이거를 국민의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데 위원회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상속 이 기준일이 있는데 이것보다 한참 6월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9월이고 그러면 이 동안의 시점을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시가로 잡겠다 하면은 이 시점의 가격보다 이렇게 뛰고 있다 하면은 당연히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그 결정에 따라서 시가를 잡는 게 그게 정당하냐.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 상속이라고 증여이라고 이게 이 시점에 시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매매가 당해 재산의 매매가에 그런데 대부분 없어요. 그 다음에 수용하고 공매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감정가액이에요. 감정가액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로 감정을 하면은 안 하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본인이 나서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그러면 소급 감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소급 감정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뭐 말은 하던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잘 없으면 유사매매를 찾아요. 유사매매 사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기간 내에 이 부분에 유사매매를 찾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결정기간 내에 이것까지도 찾아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날에 유사매매가 없으면은 보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날에 있는 거를 찾아라 이거. 유사매매를 찾더라도 유사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유사라는 말에 층도 틀리고 규모도 틀리고 그러면 공시가격도 틀리고 그다음에 전망도 틀리고 인테리어도 틀리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법원에서 이렇게 패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5% 룰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면적도 이걸로 해가지고 5%, 이것저것 해가지고 5%이 내에 든 것들은 다 유사로 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로도 5% 이렇게 해가지고 5% 이렇게 다 해가지고 봐버린다 이겁니다. 근데 내려가는 거를 시가로 잡는, 유사로 잡는 거는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걸 유사로 매매로 잡는다는 거, 그거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유사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유사를 개념을 법에는 이 시점에 시가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평가기간을 이런 기간 내에 있는 것도 긴다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이 5% 유사의 개념은 5%가 이런 것이 룰이 있다. 라는 식으로 시행규칙이 국세청장이 만들어. 이게 내가 5% 해도 되고요. 6% 해도 되고 7%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법원에 가가지고 아니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싶다. 왜 이렇게 5%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했는데 재판장님 보니까 아무래도 판단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법리적인 건데 이러더라고요. 난색을 피하는 것 좀 아니 그 흥미 있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리적인 아니 법률 판단 받아보려고 법원에 갔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평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제대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5,000번을 가도 별거 아닌데 뭐 피곤하게 또 이런가? 뭐 이제 위헌성 나오면 경기 일으켜 가지고 '아이 그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식이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무는 '아이고 세금은 어려워.' 하면서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아이고 국가가 뭐 거짓말하고 막 다 국가 시책에 따라야지 뭐.' 이렇게 되면 아니 본인들이 공직에 있는 제가 항시 하는 말이 세무 공무원한테도 그러고 조세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지금 공직에 있을 때 자꾸 그런 식으로 규제 위주로 해 봐라. 본인이 나오는 순간에 제일 먼저 곡소리 내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이 과세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인용사건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거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계속 돌고 돌아도 자꾸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유리하게 세법이 개정되는 적이 없다.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규제 위주로 간다 이거예요. 제발 좀 회관납 빼가지고 구제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회관납 빼는 거는 스스로 안 돼요. 그만한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그 자기 가치관이 없으면 프로페셔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규제를 해야 돈이 생긴다 이겁니다. 편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규제 쪽으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예, 구제로 하면은 앞서가는 말에 조랑말이다 이런 말을. 저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막 법무과장 하면서 앞서가는 말이 조랑말이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아까 누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지금 와 가지고 이제 세무사로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참 자기가 많이 배웠다. 2년 동안 근무했는데 진짜 자기 20년 이상 뭐 공직 생활했지만 그 2년 동안에 많이 배웠고 지금 이게 그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보고 그래 가지고 이제 와서 15년 지나서 고생하셨다고 "그때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 듣기가 일단 15년 지나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2018, 2018, 2019, 2020. 예?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이 가격 올라가면 유사라는 거 찾을 수도 없어요. 감정이라는 것도 소국 감정을 그 시점에서만 해야죠. 그러면 내가 이때 죽으면은 더 많이 내고 이때 죽으면 덜 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 죽는 것도 그 시기 가려가면서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격이 뛰고 있으면은 유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도 감정 평가라는 것도 가격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변동이라는 것이 없을 때 유사도 나오고 감정도 나온다 이겁니다. 결론은 자, 가격 변동이 없다는 건 이걸 가지고 가격 변동이 없다고 하지 이것이 가격 변동이 없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이게 5%씩만 뛰어도요. 5%씩만 뛰어도 10억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20억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그러니까 도대체 이 5%가 어떻게 해서 가격 변동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느냐. 왜 국세청장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 근거 좀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법원이 이거를 판단을 안 해주면 도대체 어디 가서 판단을 받느냐 이거죠.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이렇게 허구다 이겁니다. 유사매매 우리가 실질거래가액 있잖아요. 실제 그 실거래가가 행안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여기는 동호수가 안 나와요. 동호수가 안 나오니까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 이게 유사야 하면서 이걸로 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럽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머리 끌적끌적 대신 우리가 가산세는 면해줄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실거래가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누가 이제 내가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거를 가격 변동이 없다고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 왜 5%는 가격 변동이 없는 걸로 볼 수 있느냐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문제가 많은데 제발 좀 이 불복을 담당하는 남의 사건을 심리하는 사람들이 내 일처럼 좀 내 사건, 내가 지금 10억, 20억씩 두드려 맞았다. 좀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 되면 판단이라도 좀 해달라. 왜? 대법원은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판단도 안 해버리고, 아유, 피곤해서. 판단 생략해버리면 안 되죠. 판단이라도 해주라 이거예요. 이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거를 부숴야 된다 이겁니다. 부숴야. 그리고 이 가격 변동 여부를 이 5% 룰을 부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건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생각 듭니다. 그 차이가 10억, 20억 차이가 훨씬 넘는 경우도 있다, 존재한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